오늘도 소중한 정보 함께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부의 김선영 보험계리사입니다. 특히 오늘은요, DB형을 운영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재정 검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뭔지 몰라도 검증한다 막 그러면 좀 두렵기도 하고, 재정 검증 뭐 이렇게 하면 또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검증은 확정급여형, 즉 DB형 퇴직연금 가입업체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네. 이러한 절차가 왜 필요한지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퇴직금을 사회예치, 즉 금융회사에 맡겨두고 회사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금만큼은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부담금 납입 규모가 사전에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DC형 제도와는 달리 DB형의 경우 부담금 납입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사회 예치해 놓은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재정검증입니다. 회사에서 나의 퇴직금을 잘 적립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재정 상태를 검증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절차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재정검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업체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어 적립 부족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법정 후속 조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법정 최소 적립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근거법령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근퇴법상 최소적립 비율을 기준책임준비금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법정 최소적립 비율은 2022년부터 10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속기준 금액은 간략히 설명하자면 각 직원마다 예상 퇴직 시점과 그에 해당하는 예상 퇴직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계속기준 금액은 회사를 청산한다거나 혹은 모든 근로자가 전부 퇴사할 경우에 회사가 준비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연도 말에 기업이 청산하거나 모든 근로자가 한 번에 퇴사한다는 건 좀 극단적인 경우겠죠. 비계속 기준 금액은 이런 경우에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근태법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 말고 계속기업, 계속근로라는 가정하에 책임준비금을 재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입니다. 근로자 한 명 한 명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미래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퇴직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퇴직률이 필요하고 미래의 임금을 예측하기 위해 연령별 임금 인상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퇴직금을 현재 시점, 즉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요, 재정 검증 결과가 적립 부족으로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재정검증이 적정 이상으로 나오면 사무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서를 통보해드리고 재정검증은 종료가 됩니다. 다만 기준 책임준비금의 150% 이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업체가 초과분 반환을 요구하면 차액을 반환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 부족이 발생을 하면 사무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서가 통보될 뿐만 아니라 과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에게, 과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95%에도 미치지 못하게 과소 적립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행하셔야 될 의무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재정검증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둘째,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셔야 합니다.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족분 비율을 미해소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으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재정 검증 꼭 필요한 절차이면서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또 회사 담당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서 정리된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서 법정 최저적립 비율이 100%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다면 기준책임준비금과 법정 최저적립금은 동일한 값이 되겠죠. 그런데 표를 보시면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들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소급분까지 초년도에 한꺼번에 납입해야 한다면 업체의 부담금이 너무 과중하게 됩니다. 근태법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초년도 현금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들의 평균 과거 근로기간에 따라 과거분 적립금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100%를 적립하도록 유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무조건 100% 적립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재정검증 결과는 적정이나 퇴직금의 지급 방식이 적립 비율 방식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또 깜짝 질문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DB형을 여러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재정금증도 금융기관마다 다 따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가 여러 곳인 경우에 간사 역할을 맡은 곳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은행이 간사기관이라면 하나은행에서 대표로 재정검증을 진행하고 만약 다른 금융기관이 간사 역할을 맡았다면 그곳에서 재정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하나은행에서 맡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재정 검증을 뭐 연중에 미리 하거나 아니면 계산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자금을 더 확보하는데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정검증은 사업연도 말 시점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재정검증 결과 보고서를 통보받는 시점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납입하신 부담금까지만 포함되게 되고 그 이후에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셔도 해당 금액은 재정검증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1, 2개월 전에 미리 예상재정검증을 해서 적립 부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연중 뭐 일정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먼저 회사 담당자분들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자 명부를 업데이트해 주셔야 됩니다. 당행 가입자 명부 양식에 맞춰 작성하셔서 회신해 주시면 되고 기준은 당연히 사업연도 말이 되겠죠.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안내문도 발송해 드리니 작성 시 참고하시면 되고 영업점 담당자를 통해서 친절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부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통보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립 부족이 발생하면 과반 노조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검증 결과보고서가 통지됩니다. 그리고 최저적립금의 95%에 미달하게 적립한 회사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재정검증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해소하셔야 합니다. 재정안정화 계획서는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검증 결과 통보 시 양식을 같이 송부해 드리니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 후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DB형을 운영하는 회사에 재정 관련 업무를 만약에 맡고 있다고 하면요, 정말 이 영상을 탈탈탈 외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우리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